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오늘 이슈 포인트는 그 인플레이션하고 정책 대응에 있어서 시장에서 이제는 질적인 내용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양극화가 꼭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극화 심화에 맞춘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그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랙아웃 기간 이제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회색 기간 동안에는 직접 이렇게 패드 인사들이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거 대신에 이제 리포트나 뭐 이런 그런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시장하고의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보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도 그런 자료들이 또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리치먼드 패드에서 지난주에 또 이렇게 거론했었던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PCE 이번에 지표 나온 걸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줄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소비가 과연 특정 계층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소비가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 레벨 자체는 아직도 이 푸른색 선은 높은데 이 증가세,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은 월별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 이 증가세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여기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최근에 4개월 중에서 3개월이 거의 보합 또는 마이너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성장세는 이제 거의 좀 쭈그러들고 있다. 예전하고 틀리게 좀, 그러니까 고점에 있어도, 전체적인 수치는 고점에 있어도 성장세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PCPI 지표 놓고 보면 2% 성장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2012년 기준으로 2%이기 때문에 그 2%를 쭉 옆으로 이렇게 그으면은 이 붉은색처럼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2%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선에 맞추면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올라간 걸 끌어내리기보다는 이 선처럼 옆으로 이 각도로 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2%에 맞추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그것이 지금 성장세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5% 넘게 이렇게 PC 수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로 내려오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겉보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겉에 나타나는 수치 이외에도 이제 이 항목별로 놓고 봤을 때 그 항목별로 과연 의미가 뭘 뜻하고 있는가, 그 의미가 과연 진짜로 안정이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가구들이 이런 소비를 주도하고 있고, 그런 소비가 진정이 되고 있는 것이 과연 또 어떤 특정 가구가 피해를 보면서 그렇게 또 진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걸 따져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항목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접근할 때도 이 3개월 텀을 두고 3개월 기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만약에 월별로 하면은 어느 달에 증가했다가 어느 달에 또 감소했다가 뭐 이러다 보면은 좀 자료가 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항목별로 단기 추세가 나올 테니까 이 3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서 지금 항목별로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 이쪽을 좀 이제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걸 따져보면은 여기 뭐 주택, 휘발유, 건강 이런 필수품이 포함되어 있지만 운송, 레크레이션 뭐 이렇게 임의 소비재도 요 플러스 되는 항목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 소비재나 뭐 경기 소비재, 이거 특정 항목이 뭐 플러스고 또 반대쪽은 마이너스고 이런 게 아니라 경기 소비재하고 필수 소비재가 좀 이렇게 섞여 있다, 이 얘기예요. 증가하는 쪽에도 섞여 있고 이렇게 감소하는 쪽에도 섞여 있고, 그런 모습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나 음식 서비스, 숙박, 레크레이션 서비스 뭐 이런 쪽에서는 재량 영역에서 지출이 감소했다. 이 재량 영역이 필수 소비재하고 아까 이제 경기 소비재 중에서 경기 소비재 표현을 뭐 재량 소비재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경기 소비재 쪽에서 감소하는 항목도 있고, 그리고 이 증가하는 쪽에는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섞여 있는 그걸 더 이제 한번 깊게 따져 들어가 보면은 필수 소비재 쪽을 놓고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기 소비재 쪽으로 들어가면요. 왜냐하면은 이 필수 소비재는 뭐 이게 어느 계층이나 다 좀 공통적으로 쓰이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치가 뭐 크게 차이 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하고 임의 소비재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이점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가 이 지출에서 럭셔리 제품하고 서비스를 우선시한다는 사실은 PCE 지표가 점차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통계 수치일 뿐이지 일반적인 가구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위에 이 경기 소비재가 회복이 되고 있고 그 회복되는 그 아래쪽에서 놓고 보면은 이 점선이 지금 럭셔리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럭셔리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기 소비재를 지금 뒷받침시키고 있는 거예요. 소비 자체를.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쪽이 과연 다 럭셔리 제품을 소비를 전체 가구가 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수치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경기 소비재 지출 이쪽에 놓고 봤을 때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럭셔리 매출 같은 경우는 일부 부유하거나 고소득 가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그런 반면에 좀 그 하단 쪽에 있는 가구들은 오히려 이쪽을 삭감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소비자 지출의 증기기관,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에 있어서 어느 성장이 계속 좀 성장하더라도 그게 모든 실린더에서 발사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실린더는 가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증가하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모든 가구에 의해 가지고 발생된다라기보다는 럭셔리 제품을 사용하고 하는 그런 일부 가구, 고소득 가구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한번 주가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필수 소비재하고 경기 소비재 이쪽 ETF를 좀 미국 거요. 비교를 해보면은 필수 소비재 쪽은 이 팬데믹 이후에 다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뭐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 붉은색 선이거든요.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거의 진짜 뭐 완전히 회복이 되려고 하는 이제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마치 이게 경기 소비재에 이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 보면 아마존 같은 게 이쪽에 있거든요. 아마존 주가도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중간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더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건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주가. 그러니까 양극화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이제 주가 흐름에 있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애플이나 또 엔비디아나 이거하고는 또 의미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소비재가 뜻하고 있는 그 흐름은 일부 계층만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일부 계층이 좀 부의 편향적인 그런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일부 기업의 좀 소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양극화를 지금 만들어내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만약 근거로 해가지고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소비 흐름을 과연 향후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은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인가 계속 반복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도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감하고 지금 경제지표가 다른 이유 이걸 여러모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는 고물가, 고금리가 소비력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을 우리가 보통 전통적 사이클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지 않거나 좀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인데도 소비력 약화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소비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되는 계층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가 디커플링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력 자체도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인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리세션이 들어가도 일부 업종이나 일부 산업으로 한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거나 차별적일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패드 쪽에서 이러한 자료를 지금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런 차별적인 체감과 반영 흐름을 과연 정책에 반영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썼을 경우에 이런 차별화가 더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향후 정책에 있어서 금리 정책을 조금 더 완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 세부적인 것도 중요한데 이 패드 정책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정책에 반영할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보는 시황관하고요. 또 그 시황관 속에서 이 어떤 쪽으로 어떤 업종이나 종목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가 우리가 좀 윤곽이 잡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쪽이 좋아지고 어느 쪽은 정체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그러한 디커플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장세가 좋아지기 힘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경제 주체, 그 경제 주체라고 하는 건 소비 주체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 소비 주체들의 차별화도 결국에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시장을 보는 시황관과 업종 종목의 선택에 있어서 차별적인 흐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과의 소통에 패드가 거론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거는 단순히 이번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닐 것 같아서 향후에 또 이런 자료가 나오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